우리 모두요, 공부 잘하는 아이로 우리 애들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죽어도 하기 싫었던 걸 아이한테 지금 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그럼 아이가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지금 하려고 우리도 하고 있죠. 그때 벽에 퍽 부딪히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도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생각을 이런 것을 좀 깊게 해보고요. 나의 또 어릴 적을 생각해보고 그 상태에서 아이의 현재 마음을 좀 상상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대응을 하시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기법을 통해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 엄청 보내죠. 학원은 줄창 다녀요. 그리고 사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게으른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요. 이런 경우가 정말 속 터지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전혀 없냐면 사실은 있습니다. 요것을 아시려면요. 우리가 하여튼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유 첫 번째는 뭘까요? 애들이 가서 여러 케이스지만 게임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를 들어봤자 말짱 도루묵인 거죠. 또 두 번째 이유,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력이 딸려서 아예 이해를 사실은 잘 못하고 멍하니 그냥 학원에만 있다가 오는 케이스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죠. 세 번째 이유, 나름 열심히 하고는 싶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기도 해.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잘 몰라도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사실 아이들이 학원에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공부법을 모르면 그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 더 큰 이유를요, 학교 수업 때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사실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기타 등등에 다 기반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서 학원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문화처럼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은 정말 드문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셨어요. 그런데 이 원인 분석을 말이죠, 좀 더 심층적으로 하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요. 우리도 다 자기개발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네, 저는 생각의 깊이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삶의 진짜 목표가 뭔지, 나의 내적인 욕동이 뭔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인지 아니면 부인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것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얘가 확실해질 거 아닙니까? 얘가 확실해지면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할 목적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 없이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생각의 깊이가 없는 그간의 삶의 연장선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내적 동력이 완전히 인생의 목표 설정과 같이 딱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자기 개발을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아이들도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목표가 서면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가 사실 자신의 삶의 목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어지거든요. 저는 그것을 나침판 과제 체계라고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끔 소개를 했죠. 이게 없으면 그러면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게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체계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하게 됩니다. 사실 그 하나의 강좌를 들으면서 열심히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끝닿는 데까지 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개발하고 저 자기개발하고 저 자기개발하고 하면서 또 확신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이런 상태죠. 사실 우리 아이들도요, 자기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가 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목은 정해져 있지만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어떤 공부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책을 막 읽어요. 그리고 뭐 강좌를 듣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붙는 것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이 자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조금씩 알아가는 그 깨달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공부하고 성과적으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아이 수준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아이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초등학생 같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은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를 같이 대화해주고 사실 우리 사회는 꿈의 이야기를 아이들이랑 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돈 벌어야 된다. 뭐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네 꿈이 뭐니? 이것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죠. 이거 사실 큰 불행이거든요. 꿈에 대한 생각. 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면 나의 멋진 중학생 또는 나의 멋진 어른됨에 대해서 어릴 때 상상을 하면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명확치 않으면 당연히 아이들은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를 어떤 강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각할 수가 없게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각각의 학습이 무엇을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사실 우리 학교에도 학원에도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아이가 사회 과목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왜 아이가 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대화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또 독서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이들이 왜 독서를 하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아이들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이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부모인 우리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공부를 하면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말 강제로 주어진 입시 체계에서 주어진 공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발표, 짧은 발표 같은 것들을 아이들을 부모 앞에서 하게 한다든지 형제 앞에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자기가 새롭게 깨달은 것의 기쁨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꼭 해야 되는 세 가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게요.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세게 벌을 주고요. 심지어는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뭔가를 조금 잘하면은 상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 뭐뭐 줄 테니까 뭐뭘 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그 평가에만 의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형태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없애야 될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자주 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주면 그럼 아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무엇인가 좀 성과가 좋지 않았을 때 아이의 이유를 충분히 들어주고 타이르고 또 함께 힘들어하고 또 함께 좀 더 나아진 미래를 향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사실 아이들이 거짓말을 안 함으로써 비로소 아이들 수준에서의 메타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아이들은 결국은 깊은 생각이라는 아이들 수준에서의 깊은 생각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도 좀 엉뚱한 건데요. 거짓말하지 말고 어지르지 말게요. 결국은 어지른다는 것은 자기의 일상, 자기를 버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 많긴 하지만 저는 우리 자신을 잘 정돈하는 것은 환경을 잘 정돈하는 것과 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가 되면 앞서 얘기한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고 이르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돼서 성장 동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금지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트러블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밤샘 게임은 반드시 금지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게임을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등등이 제일 좋은데 어쨌든 밤샘 게임 한 가지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아이들이 그나마 자기의 하루를 잘 챙겨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2시, 3시, 4시까지 게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침이 불안정한 그런 출발을 하게 되죠. 이게 결국은 아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꼭 해야 될 세 가지, 이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들에게 꿈,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귀고 싶은 아이, 이거를 모두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말을 아이가 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말도 좀 안 하게 되고요, 또 부모하고 대화도 열리게 되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꿈도 얘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걸 하도록 옆에서 자꾸 지지해주고 사고 싶은 거 사도록 해주고 사귀고 싶은 아이 있으면 사귀고 싶은 아이 이야기 실컷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몸에 붙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가 독서, 운동, 예술활동 요건데요. 사실 해외 교육은 결국은 이거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또 어릴 적에 독서를 많이 해두면 책을 이해하는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의 독서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는 아이는 그게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책의 재미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독서는 이거는 필수예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뭐 판타지 이런 거 읽으면 안 돼. 이렇게 강제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고른 책, 아이가 재밌어하는 책을 읽게 하고 한 권, 두 권을 읽게 되면 스스로 독서의 기쁨을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은 아이를 밝게 만들어주는데 핵심이 됩니다. 또 하나 운동이 아주 중요한 게, 운동이라는 것은 그 기술을 몸에 붙이지 않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기술을 붙이는, 저는 이제 이런 걸 깔딱고개라고 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깔딱고개를 넘는 경험들을 아이들이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잘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그릿이라고 해요. 그게 열정적인 끈기를 키워주는 그릿 교육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그릿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이올린을 켜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결국은 기술적인 것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술적 행위도 그릿을 키워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래서 운동과 예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해요. 또 한편으로는 운동과 예술을 통해서 그릿을 키움과 동시에 그 기쁨, 즐거움을 몸에 착 붙인 채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학교 수업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아이들을 좀 종용을 하는 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그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시간은 거의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난을 치거나 뭘 하는 거나 해도 별로 행복한 거나 재밌지 않거든요. 기왕에 그럴 거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행 공부라는 거하고 또 충돌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위해서라도 선행은 수학이나 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좀 주장이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공부법이에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공부법,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공부법이죠. 공부법의 핵심은 저는 역시 생각 공부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에 뭘 다루고 있지? 훌훌훌 먼저 브라우징 읽기 하고 그런 거를 오늘 공부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예열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다시 재차 설명을 요구하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고 그게 공부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제가 이제 강조를 하죠. 아이들이 이제 노트 필기를 다시 말해서 메모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끝나면 메모한 것을 쭉 보고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암기하고 해마의 작용에서 장기 기억에 담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수업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의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아요. 특히 생각 공부법이 몸에 착 익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내는 능력을 몸에 붙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책꽂이에 착 정돈된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그다음에 프린트물 얘를 한꺼번에 쭉 끌고 와서 필요하다면 걔를 쑥쑥 넘겨보면서 생각을 쭉 되뇌이기 작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성과를 내는 아이가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자꾸 뭐 해라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꿈 이야기, 좋아하는 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고요. 또 주말이면 여러분들 같이 아이들과 좀 책을 읽고 또 같이 운동하시고 어떤 예술 활동을 한다면 그것도 좀 같이 하시고 저는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아주 간단한 여행 막 작심하고 가는 여행 말고요. 갑자기 일요일 날 오전에 우리 안면도에 튤립 보러 갈까? 그래서 그냥 휙 떠나는 그런 여행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시면서 대화하시고 이렇게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걸 전제로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하지 않고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면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의 기쁨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자기에게 맞게 지적으로 잘 성장해가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바램입니다.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램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아이를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